여러분은 팝 아티스트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앤디 워홀이나 로이 리텐슈타인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가를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이 컨템포러리 아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요. 한국에서는 단색조 회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누리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에 대한 작품성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절 국제적인 미술 세계에서 일어났던 미술 활동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팝 아트는요, 미니멀리즘의 엄마격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팝아트와 미니멀리즘은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 팝아트가 미니멀리즘의 엄마격이라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니멀리즘을 알기 전에 팝아트를 먼저 알아야 된다면 오늘 그것을 대표하는 작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은 동영상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민감한 정보를 빠르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멤버 전용 게시판과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의 멤버십, 오늘 바로 가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 가격 정보라던가 좀 더 시장에서 민감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미술 투자 또는 미술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팝 아티스트 짐다인의 삶, 작품의 변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션가의 변화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이 짐다인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일어났던 미술 사조 중에 하나인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국 미술사에도 그 미니멀리즘의 영향이 지금까지 끼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출처가 불분명한 이게 서양 미술에서 왔는지 아니면 한국화에서 왔는지 뭔가 섞인 건지 트랜스폼 된 건지 지금 규정이 불분명한 이 한국의 미술사를 조금 짚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서양 미술의 미니멀리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니멀리즘을 또 이해하려면 이 팝아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니멀리즘이 팝아트에서부터 파생되어져서 나온 겁니다. 흔히들 팝아트라고 하면 만화 같은 작품, 뭔가 캐릭터 있는 거, 상업적인 거, 상품을 갖다가 전시한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컬러가 원색적이면 팝아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팝아트라는 그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팝아트가 등장했던 그 당시에 추상표현주의가 굉장히 주류 미술이었어요. 그 당시 잘 나가던 작가는 잭슨 폴락이었고요. 팝 아티스트들은 이런 추상표현주의가 식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TV, 잡지, 광고에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순수 미술의 영역에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반추상적인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팝아트는 추상적이기보다 구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짐다인이란 작가는 해프닝 퍼포먼스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존 케이지와도 협업을 했었는데요. 존 케이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한국의 작가가 있죠. 백남준이 있죠. 이 해프닝이라는 활동 자체가 뉴욕에서 유행했던 그 추상 표현주의의 어떤 사조와 상당한 대조를 이루면서 발전이 되어 나갔습니다. 지금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그 철사, 어떤 구부러진 철사라든가 조각 작품에서도 보셨던 철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짐다인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짐다인은 철물점에서 자랐거든요.
가족이 아버지께서 철물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에서 작품의 이미지나 재료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팝 아트적인 그 철학과 사상을 작품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키치적인 소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일상적인 소비 속에, 생활 속에 키치한 것들을 우리 순수 미술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의 초기 작업에는 해머, 철물점에서 흔히 발견했던 소재였죠. 해머라던가 어떤 기타 연장 그런 것들을 오브제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하트 모양, 신발, 실내 가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표현주의와는 대조되는, 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다이즘의 뿌리를 또 두고 있습니다. 다다이즘의 경우는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그것을 반항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지만 네오다다이즘의 경우는 이것을 반예술적 활동을 그대로 창조 행위로 가져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존 챔벌레인이 있죠. 짐다이는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셀프케어 했는데요. 난독증이 있어서 긴 글은 읽지를 못하고 시를 주로 읽었다고 합니다. 짐다이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미술사 학사를 받고 미술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분입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네시 민토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뉴욕으로 건너와서 많은 다양한 예술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 덕분에 이 지금의 짐다인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느 젊은 예술가들이 흔히들 그렇게 행동을 하듯 짐다인도 당시에 상당히 젊은 예술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주류 미술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추상표현주의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들은 그린위치 빌리지에 모여서 작은 갤러리를 하나 갖게 되는데요. 지하 공간에 열심히 작업 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했지만 금세 문을 닫게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그 동료들과 함께 창조해낸 그 작품들과 그 시간들이 미술사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1962년에 월터 홉스는 짐다인에게 New Paintings of Common Object라는 제목의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팝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출품했죠.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팝 아트 전시회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때 로이 리텐슈타인, 앤디 워홀, 에드 루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짐다인과 함께 전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짐다인은 본인이 팝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기 아니야. 나는 저 짝이야. 나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제스퍼 존스하고 로버트 라우센버그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한 거죠. 이강소 작가도 이렇게 주장하죠. 나 단색조 아니야. 나 거기다 끼워 넣지 마. 노 땡큐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리고 앤디 워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시를 하면서 걔는 내 작업실 와서 내 그림 사던 애야. 그리고 성공한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었어? 화가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라고 은근히 무시를 때려줬죠. 1966년이 되자 로버트 프레이저는 런던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에서 짐다인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작품들을 모두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 기소가 되었는데 판결이 더 웃겨요.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작품이 외설적인 건 아닌데 좀 역겨워, 불쾌해 하면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던 프레이저에게 무거운 벌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영국이 자랑할 만한 작가 중에 한 명이 짐다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건 이후로 짐다인이 오랫동안 영국에 머물지를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하지만 짐다인이 영국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에 2025년에 234개의 판화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또 상당히 심도 있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채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조각을 매체로 실험을 하기 시작하고 야외 장소를 또 이용해서 대형 하트 조각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작업의 이제 성향이 7, 80년대에 어떤 유럽과 미국 화단에 큰 운동으로 일어났던 신표현주의 방식하고 조금 비슷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식의 흐름을 상징화하는 그런 이미지와 자유롭고 격렬한 표현이 특징인 이 신표현주의는 나 자신, 나 개인에 대한 탐구, 물음, 질문에 대한 표현, 그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초기의 짐다인의 예술 작품들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학습을 거쳐서 인체 드로잉에 대한 연구부터 작품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철물점을 했던 자신의 가정 환경도 작업에 영향을 미쳤고요. 뉴욕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해프닝이나 플럭서스 운동에도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오다다이즘과 팝아트, 그리고 신표현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 한 인물의 생애와 작품이 함께 히스토리를 이렇게 쭉 거쳐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서 등장했던 이 짐다인의 작품들은 짐다인이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작업을 했던 따끈따끈한 신작들이에요. 짐다인이 1935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1935년생 짐다인, 그리고 미국 예술의 어떤 정점을 찍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사조, 팝아트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지금 21세기에 그리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괜시리 마음이 웅장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이 짐다인의 옥션 가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서 가격 변동성과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들은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여러분 멤버십에서 만나요.